스포츠 탐구원 젠틀맨입니다. 매일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본글은 초안입니다. 최종 분석과 조합은 정보방에서 나눕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피오렌티나 리그 7위 무승승. 이 경기를 이기면 라치오를 끌어내리고 6위로 올라갈 수 있다. 유럽 대항전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 그러나 이번 시즌 베네치아에게 리그에서 졸전 끝에 패배한 바 있다. 망신을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상대해야 할 것이다. 곤잘레스, RW 최근 3경기 2골 2도움가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0-1로 패했던 리그 경기에서 경기 주도권은 압도했지만 밀집 수비를 벗겨내지 못해 유효한 공격을 거의 하지 못했다. 그 당시 박스암보다 밖에서 기록한 슈팅이 더 많았으며 예상 득점도 0점대였다. 상대가 이번에도 밀집 수비로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팀에서 드리블 성공 수치가 가장 높은 곤잘레스의 활약이 동반되어야 승리가 가능할 것이다. 최근 팀이 기록한 5골 중 4골에 관여했을 정도로 폼이 절정에 올라있기도 하다. 다만 후반기에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기가 2경기밖에 없을 정도로 다득점에 힘겨워했기 때문에 대량 득점은 힘들 가능성이 높다. 물론 홈에서 하위권을 상대로 대량 득점을 기록한 적은 있었으나 블라호비치, FW가 이적하기 전에 치른 경기들이었다. 뒷공간을 노리는 공격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베네치아가 롱볼을 사용하는 빈도도 높은 편이고 이전 경기에서도 상대 공격수의 뒷공간 침투를 놓치는 바람에 선제 결승골의 빌미가 되었다. 총 압박 시도는 매우 적은 편이나 전방 압박은 리그에서 6번째로 많이 시도하는 만큼 라인 간격에 대한 약점이 있고 체력적 문제도 나타내는 편이다. 12위와 팀 상대로 홈에서 9경기 3실점으로 선전하기는 했으나 후반 실점 비율이 87%나 되는 만큼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베네치아, 리그 19위 페페. 최근 6연패로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 이 경기를 이기면 골 득실에서 앞서 승점이 동률이 되는 칼리아리를 제치고 강등권에서 탈출할 수 있다. 상대와의 전력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지만 리그에서 이겨본 경험을 토대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뒷공간을 최대한 롱볼로 노릴 것이 분명하다. 이전 맞대결에서도 했니? FW 최근 5경기 2골의 뒷공간 침투를 활용해 아라무, AM 최근 5경기 0골의 결승골을 만든 만큼 같은 기조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당시에는 발을 향한 패스였으나 헨리가 공중볼 경합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헨리를 타겟으로 삼는 플레이도 가능하다. 다만 정확도를 담보할 수 없고 공격 기회가 매우 제한적으로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 다득점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후반에 약한 피오렌티나의 틈을 공략해도 1득점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베네치아는 리그에서 슈팅 개수가 가장 적다. 밀집 수비를 갖추고 강하게 압박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미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점유율을 내주고 공간을 주지 않으며 끊임없이 압박하는 방식으로 무득점으로 효과적으로 묶어낸 바 있다. 다만 상대팀의 드리블러 곤잘레스의 폼이 좋다는 점은 조심해야 한다. 자기 진영에서 압박 횟수는 가장 많이 시도하고 있으나 성공률이 2번째로 나쁘기 때문에 1대1 수비에서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자기 진영에서 압박이 벗겨지며 위험한 상황을 맞는 경우가 잦아 많은 슈팅과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실점 가능성은 열어둘 수밖에 없다. 코멘트. 피오렌티나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베네치아의 플랜에 고전한 전적이 있어 낙승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물론 드리블 능력이 좋은 곤잘레스의 폼이 굉장히 좋으나 후반기에 멀티골 경기가 2경기밖에 없어 대량 득점이 기대되는 상황은 아니다. 베네치아도 슈팅과 득점 생산에서 약점을 보이는 팀인 만큼 언더점 5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유벤투스, 리그 4위 승패. 최근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비아레알에 밀려 16강에서 탈락했으며 지난 4월 초 인테르와의 더비전 패배 등 중요한 고비에서 무너지며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다. 다행히 코파 이탈리아는 4강에 올라 1차전을 이겨놓은 상태이며 리그 6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5위 로마와의 승점 5점 차로 다소 여유 있는 상황이라 미끄러지지만 않으면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득점력은 유벤투스답지 못하다. 최근 4경기에서 2경기를 무득점으로 일궈냈다. 특히나 골 결정력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에서도 14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무위에 그쳤으며 인테르와의 경기에서도 22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망을 가른 슛은 없었다. 주력 일선 블라호비치, FW 최근 3경기 2골 1도움가 그나마 득점을 터뜨려주고 있지만 그를 제외하고 모라타, FW, 최근 3경기 0골 0도움, 와디발라, FW, 최근 5경기 1골 0도움, 같은 1, 2선 자원들이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볼로냐도 최근 수비 안정감을 찾았기 때문에 대량 득점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수비력도 유벤투스 치고는 불안하다. 리그에서 0점대의 실점률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최근 6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한 경기는 단 1경기뿐이다. 특히 페널티 박스 안에서 위험한 파울을 자주 내주는 편. 비아레알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도 팍 2개를 내줬으며 인테르전 또한 상대의 팍로 실점했다. 다행히 볼로냐가 득점력이 뛰어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일정에서는 무실점의 가능성이 크다. 볼로냐, 리그 12위 무패패 무승. 최근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다. 리그 6경기 중 승리는 단 1번밖에 없다. 강등권과의 승점 차는 15점 차이기 때문에 강등, 걱정은 없지만 다소 애매한 순위로 인해 동기부여가 떨어진 모습이다. 직전 경기에서 삼프도리아에게 승리하긴 했지만 하위 레벨에 있는 팀이며 홈에서의 경기였다. 유벤투스 원정길은 힘든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득점력은 상당히 나쁜 편. 최근 6경기 중 4경기를 무득점으로 일관했으며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기는 직전 경기 1경기뿐이다. 주력 일선 아르나우토비치, FW, 최근 6경기 5골가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는 있으나 나머지 바로우, FW, 최근 6경기 0골 0도움, 소리아노, MF, 최근 9경기 0골 0도움, 오솔리니, FW, 최근 8경기 0골 0도움과 같은 1, 2선 자원의 폼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유벤투스의 수비진이 강력한 편이기 때문에 이번 일정에서 득점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공격에 비해 수비적으로는 준수하다. 최근 6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경기는 없으며 3경기를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이 중 밀란과의 원정 경기도 포함돼 있다. 다만 상위 4개 팀과의 6경기에서 언급한 밀란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멀티 실점 이상을 허용했다. 특히 주력 수비수 메델, DF, 은 노세화로 경험은 많지만 순발력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며 작은 신장으로 인해 공중볼에서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다. 190cm 블라우비치, FW를 상대로 다소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무실점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코멘트. 볼로냐는 밀란 원정에서도 무실점을 기록할 만큼 수비적으로 꽤나 단단하며 유벤투스의 이선 자원의 득점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언더점호 기준과 합당하다. 유벤투스의 이번 시즌 하위 10개 팀과의 8차례 홈 맞대결에서 언더점호 기준가 7번 나왔다는 사실도 참고하면 좋다. 또한 유벤투스의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볼로냐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좋지 않다. 여기에 유벤투스는 하위 10개 팀을 상대로 단 1패밖에 허용하지 않았다. 후술하겠지만 볼로냐는 최근 애매한 순위 때문에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진 상황. 챔피언스리그 티켓이라도 따내야 하는 유벤투스의 동기부여가 더욱 높겠다. 유벤투스 승 언더점호 기준을 추천한다. 라치오, 리그 6위 승승패승승. 최근 흐름은 좋다. 5경기에서 4승을 거두고 있다. 다만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걸린 4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로마와의 맞대결에서 대패한 것은 아쉬울 따름이다. 7위 피오렌티나보다 한 경기 더 치른 상황에서 2점 차로 앞서며 아슬아슬한 6위를 달리고 있다. 또한 4위 유벤투스와의 승점 차는 7점 차로 6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뒤집을 수 없는 수치는 아니다. 유로파리그 티켓이 달린 5위와 승점 차는 단 2점 차로 더 높은 레벨의 유럽 대항전 티켓을 사수하기 위해 이번 일정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한다. 득점력은 좋은 편이다. 최근 6경기 11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밀집 수비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베네치아전 1-0승에서도 유효 슈팅을 하나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로마전 0-3패에서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수비에 고전하며 무득점으로 일관했다. 대신 적극적인 기조를 보이는 팀들에게는 멀티 득점을 기록했다. 칼리아리 3-0승, 사수올로 1승, 제노아 4-1승. 주력 일선 임모빌레,
FW, 최근 5경기 5골과 주력 2선 패드로 FW, 최근 5경기 1골 1도움가 살아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토리노도 낮은 무게중심을 바탕으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터뜨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수비력은 여전히 불안하다. 최근 3경기 5실점을 허용하고 있으며 리그 상위 8개 팀 중 가장 실점이 많다. 다소 높은 수비 라인으로 인해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 주력 수비수 패트릭, DF과 아체르비, DF가 빌드업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다소 느린 스피드로 인해 뒷공간을 자주 허용하는 단점이 있다. 이들보다는 주력에 강점이 있는 핵심 수비수 펠리페, DF가 돌아오는 것은 호재다. 최근 득점력이 좋지 않은 토리노를 상대로 무실점으로 틀어막을 가능성이 높겠다. 토리노, 리그 11위 무패 무무패. 흐름이 좋지 않다. 리그 10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1승마저도 꼴찌 살레르니타나를 상대로 한 신승이다. 리그 11위로 강등권과의 승점 차는 17점 차로 다소 멀어진 상황. 때문에 리그에서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져 보인다. 300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며 실점이 적지만 득점력도 뛰어나지 않은 수비적인 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중원에서 AC 밀란으로 이적한 토날리, MF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지난 2시즌간 강등권 문턱에서 허덕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시즌 이 정도의 성과를 이룬 것은 대단하다. 다소 소극적인 경기 운영으로 인해 공격력이 좋지 않다. 최근 10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한 적이 없으며 무득점 경기도 4경기나 된다. 핵심 1선 벨로티, FW, 최근 5경기 1골 0도움가 부진하고 있으며 그나마 최근 넣은 1골도 팟골이다. 또한 핵심 2선 브레칼로, FW, 최근 6경기 0골 0도움와 피아차, FW, 최근 6경기 0골 0도움, 루키치, MF, 최근 8경기 0골 0도움, 도저히 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력 1선 사나브리아, FW와 주력 중원 만드라고라, MF가 부상으로 이번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최근 흐름이 좋은 나치오를 상대로 득점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수비적인 운영은 분명한 양날의 검이다. 공격력이 좋지 않은 반면 수비력은 준수한 편이다. 리그 31경기 30실점으로 경기당 0점대의 실점률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도 3경기를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지난 2시즌간 많은 실점을 허용한 것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상위 레벨에 있는 밀란, 인테르, 유벤투스를 상대로 많은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며 무승부를 거뒀지만 베네치아, 제노아, 칼리아리, 엠폴리와 같은 하위 레벨의 팀들에게는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경우가 있다. 상위 레벨을 상대할 땐 확실하게 잠그는 편이지만 오히려 하위 레벨의 팀과 경기를 할 때 빌드업 상황에서 끊기며 역습을 얻어맞고는 한다. 라치오를 상대로 대량 실점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코멘트. 라치오가 최근 밀집 수비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토리노가 밀란, 인테르, 유벤투스와의 맞대결에서도 멀티 실점을 허용하지 않은 것과 최근 5경기 중 모든 경기에서 언더 점오 기준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언더 점오 기준의 가능성이 높겠다. 후술하겠지만 최근 토리노는 다소 애매한 순위로 동기부여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 반면 라치오는 더 높은 레벨의 유럽 대항전 티켓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흐름도 라치오가 좋을 뿐더러 하위 10개 팀과 17번의 맞대결에서 단 1번밖에 패하지 않았다. 라치오의 승리가 예상된다. 라치오 승 언더 점오 기준을 추천한다.